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보셨나요? 네. 제 옆에 있는 분들 좀 우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렇게 박수 치시는 분들 계시고 오늘 영화가 굉장히 보신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행사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표창원 의원님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죠? 문화상품권. 네. 문화상품권 길 가다가 아무나 주는 거 아닌 거 알죠? 네. 그래서 위원님께 궁금하신 점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또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저희 GB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고 있죠. 네,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일러가 될 만한 질문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이 페이스북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좀 감안을 좀 해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스포일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넬 화재 이후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인데요. 이게 GB가 좋은 게 원래 스포일러 걱정 없이 얘기를 해서 좋은 건데 이렇게 생방송할 때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표창원 의원님 작년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을 다룬 그 패트리어트 데이 때 용산 시집에서 그때 하고 두 번째거든요. 그때는 이제 테러고 이번에 산불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쓰나미나 화재 쪽으로 저희가 콤비로 좀 좋은 그 행복한 영화는 없을까요? 그런 거 있어도 그런 것도 선물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땐 저를 안 부르시겠죠? 네, 위원님 오늘 영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어제 제천 화재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더 좀 이렇게 막 가슴이 좀 아프고요. 눈물도 좀 흘리고 했는데 특히 소방관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좀 크고요. 물론 영화 속에서 이제 미국의 소방관들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게 불과 싸우고 있지만 우리 소방관 분들이 보시면 더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들은 그냥 불 자체가 힘든 거고 자연이 어렵고 무섭고 힘든 거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훈련, 연습, 불 화재 진압만을 위한 모든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소방관들은 여건이 그렇지 못해요. 그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도 소방 구조 요원들은 고드름 따러 갔었습니다. 고드름을 제거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 가만히 있는 걸 못 봐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하신 얘기 들어보셨죠? 국회에서도 별 할 일 없는 소방관을 왜 늘리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평상시 가만히 그 화재 진압을 위한 훈련할 시간을 안 줘요. 매번 다른 일을 합니다. 뭐 문 잠긴 곳 집에 가서 그 문 자물쇠 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맨홀에 빠진 뭐 꺼내주기도 하고, 응급하지도 않은 환자 119 불러서 옮겨달라고 하고, 그렇게 매번 지치고 힘든 상황이 있다가 갑자기 불나면 또 출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비교하면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계속 얘기를 하고요. 영화 여러분들 지금 막 보셨으니까 좀 굉장히 또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이 영화 보는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영화 본 것 자체가 영광이 아닌가. 이렇게 자신의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소방관 분들의 실화를 저희가 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영광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간단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소개 좀 잠시 해드릴게요. 이 만든 사람이 조셉 코신스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딱 두 편 만들었어요. 두 편이 근데 트론 새로운 시작이랑 톰 크루즈 주연의 오빌리비언 SF 영화 두 편 만든 사람이 갑자기 실화 영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상하고 왜 저 사람이 왜 실화 영화를 왜 만드는 거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GQ라는 잡지 아시죠? 이게 화제는 2013년에 났고 GQ 잡지 기사는 2014년에 실렸는데 영화 제작자가 그 잡지 기사 노 엑스트 출구 없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기사를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만들자 해서 그 제작자들이 이 감독한테 의뢰를 했고, 두 명의 각본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켄 놀란이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리들리 스콧의 그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소말리아에서 미군들이 좀 그거 각본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실화 담당을 이제 잘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에렉 워렌 싱어라는 사람인데 이건 약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 감독이 굉장히 또 놀라운 게 여러분들 톰 크루즈 주연의 탑건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탑건 2 제작되는 거 아세요? 이거 감독이에요. 그리고 에렉 워렌 싱어가 탑건 2 각본가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각본가와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그 야넬힐 화제를 스크린에 옮기는데 호흡이 잘 맞았던 거죠. 자기 각본가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분이 감독이 이런 영화가 과연 헐리우드 역사에서 과연 이렇게 찍은 적이 있느냐. 영어로 하면 이거를 와일드 파이어라 그래요. 와일드 파이어는 뭐냐면 자연 발생적으로 산불이 나가지고 그런 걸 와일드 파이어라 그러는데 헐리우드 역사에서 1952년 딱 한 편이 있었어요. 몬테나의 붉은 하늘이라는 영화. 그만큼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굉장히 다루지 않았던 그런 거거든요. 실화를 다뤘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 영화가 좀 가치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위원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좀 보셨지만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에 남거나 그런 장면들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 장면인데요, 사실.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처음에 그 크루를 모집을 할 때 그때 이제 한 분 한 분이 물론 다 소개된 건 아니지만 사연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 인생 막장까지 갔다가 조인을 하고 그런 이제 장면들 거기서 이제 그 자세와 요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범죄 전과에 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도 저쪽은 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이 되어 있느냐 이것만으로 이제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 문제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경찰관 하던 초기에는 그런 그 갈등적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과 가정 중에 이 두 가지를 병행을 못하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그리고 우리 동료 소방관이나 경찰관들 중에도 현재도 그런 아픔들을 많이 이제 겪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심리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잘 뒷받침되지 못하고 뭐 결국 마지막에 그 와일드파이어 그 산불 흔히들 저희는 주로 현장에서 방화 사건에 대한 그 화재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소방 화재 조사관 분들이나 그 경찰 화재 조사관들의 말씀은 불은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그러니까 불이 화재 난 이후에 흔적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산소나 탈 것을 쫓아서 가긴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표현하는 거, 그 불이 살아 움직이는 그것들이 대단히 좀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실제 저 아무리 헐리우드라도 숲 하나를 전체로 통째로 태워가지고 영화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각 효과하고 특수 효과인데 SF 영화 2개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그런 거 시각 효과 잘 만드는 회사가 ILM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 이제 자기랑 호흡 맞았던 사람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외신 인터뷰 보니까 감독이 얘기하기를 이런 시각 효과 구현할 때 불이 굉장히 어렵대요. 애니메이션에서는 머리카락이 어렵듯이 이런 거에서는 불을 이제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을 이제 한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갑자기 찌릿했던 게 그 에릭 마시가 브랜드 그 초짜 굉장히 못하고 할 때 팔굽혀펴기하고 막 이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너희 죽어가는 소방관들이 네 선배들이 알려준 살아있는 교훈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소방관들의 어떤 자기 사명감, 숭고한 사명감 같은 것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나오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동료 아까 경찰관들 얘기하셨지만 아마 의원님 되시고 난 다음에 그 소방관들 처우 개선 문제 이런 거에도 입법 발의도 하시고 또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공상 추진법 같은 것들도 발의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심리적으로나 다치고 좀 실제 화상을 입었다면 또 자기 돈을 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국가가 좀 더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돈을 그런 거를 발의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우선 그 우리가 작년 초 재작년 말 정도에 한참 우리가 봤던 소방관들이 자기 돈으로 장갑을 사고 그리고 뭐 컵라면을 드시고 현장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일정 부분까지만 공상 처리가 되고 이후로는 자기 비용을 내고 이런 어떤 처참한 환경은 그래도 좀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소방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희귀 질환에 걸리신 분들이 계세요. 암이라든지 혈액 육종암 걸리신 김범석 소방관님 같은 경우도 계셨고, 근데 그 현대의학이 아직까지는 암이 왜 발병했는지를 밝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의 공상 체제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입증을 해야만 이것이 직무와 연관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공상 처리를 해줘요. 근데 소방관 분들이 지난 2006년부터 25분 정도가 희귀 질환 암에 걸리셨는데 그 중에 한 분만 공상 순직 인정을 받으셨고 나머지 전부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봤더니 이제 공상 추정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관 보셨다시피 소방관이나 경찰 같은 특수 직종들은 상당히 엄격한 그 체력 그리고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보고 유전 질환이 있는지도 보는데 그런 분들은 3년 이상 근무를 하신 이후에 만약에 질환에 그런 희귀 질환에 걸리시면 일단은 공상, 그러니까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 추정을 하는 법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동의를 다 얻지 못해서 계속 계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루속히 그 법이 발의돼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저 영화처럼 우리도 화재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소방관들 중에 가장 높은 사망률이 뭔지 아세요? 네, 자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관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그 트라우마는 첫째는 화재 현장에서 동료가 사망한 것을 봤는데 못 구했을 때 그때 이제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되고요. 같은 정도로 요 구조자,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화재 진압하러 갔는데 구하지 못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케어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오랜 시간 지난 이후에 이제 그 PTSD라고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 이걸 주위에서 잘 몰라요.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몰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자살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자살로 이어진 이후에도 역시 공상 순직 처리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아직 개선이 안 돼서 개선하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